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은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약선 기초이론 제8강 변증에 대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증 시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변증 시선은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증을 변론한 후에 변증 논치에 이루어지는데, 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변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치료에 임하게 되잖아요. 치료에 임하는데 우리 약선에서는 이걸 이제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변증이 이루어져 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변증을 기초로 해서 양생 음식을 만들어가는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그 변증 시선이다. 그래서 크게로는 이제 심장, 폐장, 비장, 간장, 신장의 장부별 변증 시선에 대한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주요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주요 생리 기능은 첫 번째 주혈맥입니다. 주혈맥. 혈맥을 주관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전신의 혈과 맥을 주관하는 기능이 이 주혈맥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혈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전신을 유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주혈맥과 관련해서는 약선에서는 이제 용환육이나 동물의 심장, 토마토, 당귀, 하소, 계란 노른자 기름, 구강조, 연자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심장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생리 기능으로는 주신지,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주관한다. 정신적인 의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주, 신명, 하고, 그래서 심장은 또한 정신의 맑은 상태를 또한 주관한다. 혹은 또 심장신이라고 해서 심장은 또 정신을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으로는 이제 백합이나 백자인, 용환육, 익진, 동물의 심장, 그리고 산조인, 복신, 그 다음에 황하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주신기이라든지 신주, 신명이라든지 신장신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신과 이 좁은 의미의 신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신은 인체의 형상, 그리고 인체의 안색, 그리고 눈빛, 언어, 응답력, 그 다음에 몸의 이제 그 사지와 몸에 대한 활동과 자태 등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이 이제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신은 이제 단순하게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의식이나 사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지액, 체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정선은 바로 이제 깃불희입니다. 그리고 이 깃불희는 주혈맥에 이롭습니다. 즉 혈액순환과 이 혈맥을 주관하는 부분에 이롭지만, 이러한 그 깃불희가 지나치게 즐거움이란 부분들이 과도하게 되면 심신에 손상을 또한 입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액체로 보게 되면 이제 땀인데, 이 땀은 진액이 기화 과정을 거쳐서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이제 그런 액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을 흘리는 것은 바로 심장의 액체가 흘러나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땀을 흘려버리는 것은 또한 심장의 액체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도한 땀 흘림은
우리 심장에 이제 무리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맥과 면, 즉 우리가 이 진맥을 본다할 때 이 맥과 얼굴 색을 보게 될 때 역시 우리 심장이 어떠한 일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왕성하고 이게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안색이 이제 빛이 난다. 아우라가 이렇게 풍기는 거죠. 그리고 또 심장에 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혀가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혀를 보면서 심장의 상태를 또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맥을 하면서 역시 심장의 상태를 또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혀를 보면서도 심장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혀가 바로 미각과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 부분을 봤을 때 미각을 잃었다든지 그리고 언어가 불편하다든지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심장에 문제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주하라고 하는 부분, 다섯 번째 심주하라고 하는 부분은 심장은 또한 여름을 주관한다. 이렇게 봐서 심장은 인체 양기가 아주 왕성한 여름의 기운과 사실 굉장히 상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 여름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동병하치, 하병동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병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의 병은 이제 여름에 고치고 또 하병동치는 여름의 병은 또한 겨울에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병하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기운이 이제 부족한 것이거든요. 즉 양기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름의 기운이 양기가 가장 넘치는 여름에 치료를 하면 좋다. 그래서 겨울병, 즉 한병은 차디찬 그 양기가 부족해 생긴 이 한병은 즉 겨울병 같은 경우는 겨울에 거치려고 하면 힘들고 양기가 넘치고 있는 바로 여름에 고치면 좋다. 그래서 동병하치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약선 재료로서는 창포와 갈근, 레몬, 연자신, 치자, 주격, 고과, 해파리, 샐러리, 연근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장부에 대한 변증 시선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부에 대한 상황은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 상황으로 거의 이제 변증 시선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심장에 나타나는 증후 중에 심허증에 관련된 부분은 심기허증, 심양허증, 심음혈허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기허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심계정충, 흉민, 기단, 활동 후에 이제 가중된다. 땀을 흘리는 것이 가중된다. 얼굴 색깔은 담색이고, 광백하며, 또한, 또한 설은 이제 담하고, 태는 백색을 띈다. 맥은 허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치료 원칙으로는 이제 보양심기하고 약선 치료는 이제 부암초, 태자삼, 가시오가피, 버섯, 황화채, 대추, 연자, 대두 제품이라든지 메추리알을 쓰게 되어지고 약선은 황기연미죽이나 인삼탕원, 그 다음에 인삼연육죽, 연육탕과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허증일 경우에는 이러한 허한 증상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심장의 양이허한 증상인 경우는 기가 허하냐 양이 허하냐 양이 허한 증상에서는 또 그 심계정충과 흉민 기단 형태 그 다음에 활동 후에 역시 그 땀이 이제 더 많이 나온다.
심의 기가화든지 양이화든지 일반적으로 양과 기혀는 동시에 출현을 많이 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증상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양기가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사지는 좀 차가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심장의 음혈이 만약에 허증인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혈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심계 정충은 있지만 실면 그리고 다몽이 나타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는 거죠. 그래서 심음혈에서는 심음이화한 형태와 심혈이화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경우는 아래와 같은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심의 기가화든지 양이화든지 음이화든지 뭐가 화한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허한 증상, 심장의 허한 증상에는 반드시 같이 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심계 증상이에요. 그래서 심계 증상을 심계 증상은 바로 심장의 주 증상이다. 그래서 이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는데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으면 심장의 증상이요. 그 중에서 만약 기가 허하다면 기가 허한 형태를 보이고 양기가 허하면 양이 허한 증상을 보이고 음혈이 부족하게 되면 음혈이 부족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실증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심화가 항성한 증상, 그 다음에 담미가 심규한 증상, 그다음 그 징후, 심혈 어조증에 관련된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혈 어조증 같은 경우나 그 단미 심조증이 김규증이나 심화 양 항성증에 대한 부분에서는 심계 증상이 없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계 증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심화 항성증이란 다음에 심열이 위를 이제 너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담이 심장의 구멍을 막고 있는 그런 증상이고, 심혈의 어혈들이 일단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에서는 심장에 관련된 공부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은 심계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건 나중에 점점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제 보실 부분이고 일단은 심장하게 되면 심계 증상을 무엇보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폐장의 주요 생리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폐의 세 번째 생리 기능으로는 조백맥과 주치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백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의 혈액이 경맥을 통하여서 폐에 모여든 후에 폐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기체가 교환되고 전신으로 수포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운행을 주관하는 것이 주관하는 장기가 바로 이제 심장이라 하지만 그것을 운행을 하도록 추동하는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폐기에 의존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혈액 운행을 주관하면 되는 것이 이제 심장이라고 한다면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또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폐기이다. 모든 부분이 이제 폐로 다 모이잖아요. 전신의 혈액이 그 상지 머리 쪽에서도 피가 내려오게 되고 두 팔 쪽에서도 피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피가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지고 다 어디로 보입니까? 그 우심방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제 정맥 더러운 피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탄소를 지니고 유해 물질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피가 이제 머리에서 팔에서 상지 팔에서 그 다음에 하지 발 쪽에서 하체 쪽에서 싹 모여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오심실로 들어오고 오심실로 들어오는 것이 쭉 또 오심실에서 밀어가지고 양쪽 폐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폐로 보내지는 것이 거기에서 다 모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폐의 호흡을 통해서 모든 기체가 이제 그 기체가 이제 거기에서 좋은 공기는 들어가고 나쁜 공기는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가지고 나서 그 폐에서 맑아진 피는 다시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또다시 좌심실로 다시 내려와서 좌심실로 내려온 것이 쭉 이제 그 폐동맥으로 폐동맥이었다. 상동맥으로 이제 주동맥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 심장으로서 쭉 빠져나가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팔 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뻗어 내려오면서 각각의 또한 장기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촉촉이 적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폐로 모든 혈들이 다시 한 번은 모두 모인다. 폐로 어차피 한 번은 다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이지 않게 되어지면 거기서 좋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를 교환을 하고 산소를 다시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조백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치절이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스리고 조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호흡과 이 전신의 정기혈 진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고 통치하는 작용이 바로 이 치절이다고 이야기하며 이 폐의 주요한 생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선발 기능과 선발 숙광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발 숙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폐하면은 우리가 호흡에 대한 부분을 딱 떠올려야 되고, 호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기의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기침이지만, 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수종이나 뭐 땀이나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선발 숙광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발 숙광 기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 기능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생각한다면 날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발 기능은 폐의 기를 위로 올려서 승선시키고 또 외향으로 퍼져나게 한다, 밖으로 퍼지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폐의 기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체내에 탁기를 배출하는 것을 선발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수되어져 온 진액과 수곡 정미를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피모까지 전달되어지는 모세혈관까지 이제 전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또 선발 기능이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가 위기, 원기, 종기, 영기 이렇게 네 개의 기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을 보호하는 이제 위기를 또한 이 선발하게 되어지고 또 주리라고 했는데 이 주리는 이제 피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리의 피부의 개폐 작용을 조절하고 대사작용 후에 진액을 또한 체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또 담당하면서 외서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나 병원 물질들, 병사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어작용을 바로 하는데 이걸 선발 기능이라고도 한다. 날숨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숨 기능이 이제 약하게 되어지면 이제 땀이 나지 않고 이제 감기에 잘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인삼과 버섯과 대추 등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을 깊이 하고 날숨을 잘 못하는가 이런 부분, 들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또 충분히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충분히 밖으로 뱉어내지는 작용, 날숨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또 땀을 나지 못하게 하고 감기를 잘 걸리게 해서 그런 일들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들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날숨을 충분히 뱉는 이 작업만으로도 사실은 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한 땀을 잘 나게 해서 피의 기화작용을 탁기를 배출하고 또 온몸으로 영양물질들을 잘 배출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들숨 날숨 이 부분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숙광작용인데 숙광작용은 이제 들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숙광작용이 일어나는데 폐의 기를 아래로 통하게 하고 또한 기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 숙광작용, 들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 상태에 놓여 있는 맑은 기운, 즉 청기를 흡입하는 것을 담당하고요. 숙광 기능을 통해 두 번째로 이 흡입된 맑은 공기를 비장의 전수를 통해서 들어온 진액과 수곡의 정미를 아래쪽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장부를 촉촉히 적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들숨을 통해서 기도의 이물질을 또한 제거하고 기도의 청결을 유지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 폐의 이 숙광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의 숙광작용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물질들이 잘 전신으로 잘 유지가 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청결하게 이제 유지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숙광작용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거담작용하는 담이 있죠. 가래, 담이나 천식이나 소변 분리가 나타나고 폐의 기운이 내려가면서 이 이뇨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 폐의 기운을 밑으로 잘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인이나 나복자, 차전자, 자소자 그리고 황계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숙광작용을 돕는 약선
재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폐장의 지액, 체, 규와의 관계입니다. 지는 정서를 이야기하고 액체는 폐장과 관련된 그 액체, 액은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는 폐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는 어떤 구멍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장의 정서적인 부분은 이제 슬픔과 근심입니다. 폐가 금과 서로 성질을 같이 하면서 이 금의 성질이 종역의 기운이 있었잖아요. 종역. 그래서 이 종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롭게 하는 혁명적인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있게 되는데,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슬픔과 근심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그 한자를 보더라도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가 아래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게 되면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란 말이에요.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변화시키게 하는, 아닌데라고 하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슬픔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눈물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과도한 슬픔과 근심은 이 폐의 정기나 폐의 기운을 이제 손상을 시키게 되어지고, 또한 폐의 선발 숙광 기능을 실조시킴으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근심이 단순한 게 아니죠. 그 정신적인 상태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폐의 선발 숙광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역시 슬픔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장의 그 액체로는 뭐가 되겠느냐? 이제 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콧물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콧물이 너무 안 흘러나와갖고 이제 너무 이제 코가 건조하다든지 하는 것들도 바로 이 폐장과 관련되어지죠. 그래서 이 콧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정이 이제 변화된 물질인데, 폐의 선발작용에 의해서 이 콧구멍으로 이제 퍼져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콧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지면 이제 이게 또 생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맑게 나온다든지 콧물이 노랗게 나온다든지, 이 맑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폐의 기운이 이제 차갑기 때문에 맑게 나오는 것이고, 노랗게 나오는 것은 폐에 열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맑게 나오다가 이제 노랗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고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제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폐에 한기가 찼느냐 아니면 열기가 찼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장의 몸은 뭐냐, 이제 피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피부의 상태는 그 피부의 상태가 제대로 영화로우냐 이런 부분은 바로 피부에 나 있는 털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체 합피고 제 기화 제 모입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나 피부 상태나 그리고 땀샘이나 그리고 체모 상태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체표에 해당되어지는데,
폐의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피부가 치밀하고 침몰은 광택이 나고 외사에 대한 방어 능력이 튼튼해져서 외사가 병원 물질들이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폐의 기능이 약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피부나 피모나 한선이나 채모나 이러한 것들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 광택이 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방어 능력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장의 구멍은 뭐냐? 폐장의 구멍은 코입니다. 그래서 코는 호흡의 기를 출입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폐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폐의 구멍이라고도 합니다. 코의 통기와 후각은 폐의 산발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폐의 기운은 가을의 기와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폐는 가을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쉽게 이제 폐가 건조해지고 또 그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폐가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 폐기의 발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발산이 지나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의 발산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강하는 성질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숨보다는 이제 들숨의 상황을 이제 많이 유도할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숨이 그 발산하는 양적인 계통이라 한다면 들숨은 들여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발산하는 것보다는 수렴하는, 들여 마시는 그런 기능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폐가 빨리 더 발산하는 기능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마른 기침과 이제 입이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음식에 관련돼서 가을이 되게 되면 발산하는 매운맛보다는 수렴하는 신맛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에 보여지는 변증법으로 이제 폐의 허증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허증과 폐음허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폐기허증과 폐음허증, 그러면은 기허증은 다 똑같아요. 기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음허증도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폐의 기허증이냐, 폐의 음허증이냐, 심장의 기허증이냐, 심장의 음허증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심장에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신계, 가슴 두근거림, 심계증이라고 했어요. 심계 항진증 뭐 이런 많이 그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에는 그 가슴 두근거림이라고 한다면 폐의 허증에는 그 폐의 주 증상으로는 뭐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커추안이라고 커수어라고 하는 이 기침 증상이 나타나요.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건 폐증이구나, 폐에 관련된 증상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기침을 하긴 하는데 천식과 같은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한데 힘아리가 없다, 맥이 없다, 메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무력한 증상이다 한다면 폐기허증이고 또 힘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실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폐음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침은 있지만은 담이 없어요. 가래가 없는 증상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폐의 폐증이냐 아니냐, 이 폐에 대한 부분을 주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니 허증이든지 실증이든지 간에 무조건 기침의 증상, 천식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일단 폐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허증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메갈이 없고 힘이 없겠구나. 아니면 음이허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담이 없겠구나. 혈이 부족하겠다 한다면, 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혈색이니 뭐 이런 거 있구나. 근데 폐는 뭐 혈이 있을 장소가 없잖아요. 폐포 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담이 있느냐 없느냐, 음이 있느냐, 음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볼 수 있지만 혈에 관련된 부분은 폐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히려 간 같은 경우는 간혈 허증으로 감음하게 될 때 혈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폐는 누차 제가 반복을 드리지만 이게 폐의 기허냐, 폐의 음허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침이 척도가 되어진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 실증에도 보게 되면 폐에 실증이 보여지게 되면 이건 돌연히 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정도도 역시 이제 강하게 나타나요. 다단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기침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기침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죠. 발열이 심하냐 아니면 담이 많냐 그 담 같은 경우도 담액이 백색을 띠느냐 아니면 담색이 황색을 띠느냐 해서 열이 있느냐 아니면은 차가운 상태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폐실증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안속폐냐 풍열범폐냐 담탁 조폐냐 그래서 풍안속폐라고 한다면 한을 이제 풀어줘야 될 거고 풍열이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열을 내려줘야 될 거고 담탁이 문제라 한다면 이 담탁을 삭혀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게 폐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냐 기침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장의 주요
비장의 의지, 정서적인 부분과 액체, 그 다음에 기관들, 그리고 구멍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첫 번째로, 비장의 정서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사자죠. 우리가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먼저 생각하고, 그걸 말로 옮기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굉장히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올바른 생각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생각은 실현되어야 될 생각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로 옮겨지고 또한 이 말로 옮겨진 것은 또한 이 말이 올바를 때는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그 근간에는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자적으로 보면은 이 생각 사자, 다전자의 아래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생각사가 있는 반면에 또 서로 상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생각 상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생각 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염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에 사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것과 관련되어진 이제 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전자의 생각이죠. 몸에 관련된 생각이죠. 몸에 관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사료와 이 사고 자체가 바로 비장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식욕부진과 또한 그 복부의 완복부의 창만과 어지러움증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장에 관련되어진 액체로는 이제 그 연입니다. 연은 입안의 진액을 이야기하고 타액 중에서도 맑고 묽은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이 연은 절대 입 밖으로 넘쳐나지 않지만 비장과 위장이 서로 이제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연의 분비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침이 저절로 밖으로 나와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한다면 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신을 잃어버린 흉미한 상태라든지 이렇게 되어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지면 입 밖으로 침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생각과 이제 관련이 있다. 생각사, 생각상, 생각염. 생각사상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꼭 한번 우리가 다시 다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근육, 근육과 사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체의 살, 기육이라고 하는 건데 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을 이야기하는데 근육과 살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육이 풍만하고 건장한 것은 비장과 위장의 운하 기능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기육, 인체의 기육, 근육과 살이 오히려 이제 풍성하지 못하고 마르고 허약하고 힘이 없고 하는 그런 경우는 비장의 운하 기능이 약화되고 또한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장의 운하 기능이 이제 비정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주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근육 같은 경우도 위축되어지고 살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좀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이유 같은 경우도 이 소화기 기능 자체에 이제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제는
좀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이제 노화되어지는 상황에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장의 구멍은 이제 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장의 영화로 가장 번창한 상황은 입술에 나타난다. 그래서 입 부분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부르트는 구창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자주 부르튼다든지 입안이 자꾸 헌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도 비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고, 입술의 색깔이 이제 연분홍 색깔이 아니라 푸른 색깔이라든지 붉은 색깔이라 지나치게 붉은 색깔이라든지 자색을 드러낸다든지 검은색을 드러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비장의 소화 기능과 운하 기능과 아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장과 관련한 계절로 보게 되면 장하, 그래서 하지에서 처서 사이에 있는 늦여름을 바로 이제 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비장은 이 늦여름과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비장에 대한 생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장의 변증 시선의 형태로는 이제 비장의 허증과 또한 실증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비장의 허증인 경우에는 비의 기가화한 상태와 비의 양이화한 상태. 근데 비기가화하거나 양이화하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양이한 경우에는 이제 그 차가운 것을 좀 싫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소변 자체의 색깔 같은 경우도 좀 맑은 색깔을 띠고 이제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식욕감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힘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권태감이 있다든지 말하기를 싫어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허증의 형태로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이 허한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식욕감퇴예요. 식욕감퇴. 그래서 식욕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장과 관련이 된다. 그 중에서 만약에 기가 허하냐 양기가 허하냐 이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비장의 이제 또한 비기가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비기하함증과 비불통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식욕 감퇴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비기가 아래로 이제 널찍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출혈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불통혈로 이렇게 나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있건 또 아래로 이제 처져 있던 간에 식욕 감퇴에 관련된 부분이 비장의 허증에서는 주요하게 나타난다. 이걸 이제 주요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실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제 수습이 곤비되어져 있고 비 위에 이제 습열이 이제 놓여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완복부에 이제 위안 부분 쪽에 이제 통증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비장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를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이걸 키포인트로 일단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의 주요 생리
간장혈입니다. 두 번째는 간장혈인데 이 간장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혈을 저장한다 그런 거죠. 혈액을 저장해서 혈액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즉 혈이 부족해서 간에 저장되어진 부분이 적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눈이 까까라고 어른거리고 야맹증 증상과 근맥이 뻣뻣해지고 당기는 증상, 그 다음에 자꾸 마비되어지는 증상, 굴신분리라고 해서 몸을 이렇게 잘 구부렸다 폈다 하는 부분이 못한다든지 이렇게 마비되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물경이라든지 이런 경맥, 그다음에 대하라든지 태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바로 그 혈액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간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물의 간장이나 이제 흑목이버섯, 홍화라든지 도인이라든지 청궁이라든지 당귀, 백작약이라든지 모래 같은 경우들을 여성들의 경대, 태, 산 쪽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약재료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간은 이제 강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의 특성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쉽게 움직이고 이게 조급하기 때문에 간은 오행상에서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의 성질은 곡직이고 간기는 충동과 조달의 특징이 있고 따라서 억지에 대고 울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잘 통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장이다 라고, 그래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자꾸 막는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이 간의 기능이 울겨되어지고 또 간의 기능이 이제 부조화 이제 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순조롭게 하는 것은, 또 순조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간과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주 승발입니다. 간주 승발이라는 것은 간이 양기를 끌어올려서 다른 장부에 활동을 일으키고 기운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기는 봄의 기운과 통하여서 봄의 나무들이 싹이 트고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성장하고 생장하고 소통하고 승발하는 특징들이 바로 이 간주 승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잘라버려도 또다시 그 옆에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목의 기운이다. 목의 기운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뽕나무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이런 간의 목의 기운이 이제 강한 것을 항상 느꼈는데, 그냥 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라오면 이파리까지 나오면 그 누에에게 밥을 주려고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파리만 따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잘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 같으면 이렇게 자꾸 잘라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잘라버리고, 또 뭔 일 하려고 하면 또 잘라버리고, 그러게 되면 그냥 못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이 목기는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자르면 또다시 길을 만들고, 또 자르면 또 자르는 길을 만들고, 마치 담쟁이 넝쿨이 앞에 길을 막으면 그 길을 넘어서라도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듯이, 이 목기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바로 이 목기와 관련되어지고, 또 다시 다른 것도 이제 덩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목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장의 지액, 체규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의 정서적인 지는, 의지는 노알노자입니다. 노알노자요. 그래서 노한 감정은 간에 배속이 되어지고, 큰 노함은 간을 상하게 하고, 반대로
간의 음혈 부족은 간의 양기를 승설태과를 유발하여서 작은 자격에도 쉽게 이제 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음기가 부족에도 역시 양기가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유발되어져서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주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바로 간장의 그 음혈이 부족한 증상, 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간이 좀 비정상적이다, 간이 많이 피곤하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성질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남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간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함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화를 내게 되어지면 또한 그 간을 더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의 음혈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이제 쉽게 화를 내게 되는데, 또 쉽게 화를 이게 자꾸 내다 보면 또 간이 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간을 붙잡고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기는커녕 그 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화는 화로 그냥 맞부딪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신기한 일이에요. 간장의 액체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그 눈에서 간은 이제 눈과 그 구멍을 연결돼서 그 눈과 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서 나는 눈물이 바로 이 간과 관련되지.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나는 것도 역시 눈물이 그냥 괜히 나오는 거죠. 아무런 상황이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아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눈물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체 합근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와 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 근과 같은 근육을 싸는 그 근과 합해져 있고 그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잘 그 영화로운 상태, 최고의 본성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경우에 이제 드러난다. 근데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손톱이 이제 무르고 또 잘 부러지고 얇고 윤기가 없고 색이 옅어지고 어둡고, 심하게 되어지면 이 손톱이나 발톱이 변형되어져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 다발과 근육 다발들을, 근육 다발이 힘이 있고 그러면은 또한 그 수축과 이완 작용이 원활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잘 못하게 되어지면 손발을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 불편하게 되고 어눌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장의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 제귀위목이라고 해서 눈과도 관련되어지는데, 간의 기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빨리 눈이 충혈되거나 또 눈의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시력의 감퇴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은 바로 계절적인 부분으로는 봄의 기운과 서로 상통되어 있기 때문에 봄에 간의 그 기운들이 가장 뻗쳐나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 허증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간에 대한 부분에서의 변증 시선에 해당되는 유형은 간음혈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간양 상황, 그다음에 간풍내동 이 부분이 허증의 계열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양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허하지만 또 표는 이제 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관련된 부분 이제 허증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냥 허한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냥 허증이라고 만약에 기록했으니까 그걸 미리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간음과 혈이 이제 허한 경우가 됐든 간양 상황이 됐든 간풍 내동이 됐든 간에 일종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효눈이라고 하는 어지러움 증상, 이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같이 이제 동반되어진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은 그리고 성질을 이제 자주 내는 그런 증상이 뭐 시력 감퇴니 막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때 간이 이제 허하게 되어지면 혈흔이 나타난다,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난다. 거기에 따라서 뭐 시력이 감퇴되어진다든지 뭐 눈이 그 통증이 있다든지 그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과 관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약선을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 이제 그 기준을 두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간기울결이 이제 실증의 형태로 간화 상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이 어지러움 증상은 이제 수반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그 화를 이제 잘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간의 증상에는 일단은 어지러움 증상, 두통의 증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질을 이제 잘 쉽게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놓고 난 상태에서 이게 기가 울결돼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불이 위로 치솟아서 올라가는 거냐 하면 그런 증상에 그 증상과 같이 대비해서 이제 변론을 하시는 것이 변증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담 습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한기가 웅치에 대해서 간경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똑같은 상황으로 어지러움 증상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 있는 그 부위에 나타나는 이제 불렵 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그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의 주
두 번째는 신주수입니다. 물을 이제 주관한다. 신장 중에 있는 이 전기의 기화작용을 위해서 몸 체내의 진액을 이제 이렇게 배포하고 또한 이제 배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내 진액의 대사 평형을 이제 유지하는데 이 주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수액을 흡수하고 수포하고 타액은 배설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데 이 주수 과정에는 비장과 폐장과 신장과 삼초의 공동 작용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신장의 기화작용이 없게 되어진다면 이 대사작용의 정상적인 협조 평형 관계가 이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물을 솥단지에 넣고 팔팔 끓이는 작용을 통해서 그 솥단지에 넘치는 그 수증기의 부분을 가지고 전신에 물들을 이렇게 배포해 나가는 그런 작용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장에 이 솥단지에 담긴 물이 그리고 밑에 이 신장에서 떼어지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화작용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신장의 수액에 대한 기화작용은 주로 신양과 신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허약은 기화작용의 균형을 이제 조화로움을 잃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수액대사 작용의 장애로 인해서 병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허로 인한 고섭작용의 무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허로 인해서 기화작용이 이제 분리되어져서, 그 소변이 작다든지, 수종이 생긴다든지, 고섭작용이 이제 무력작용이 되면 단뇨증 사이라든지 유뇨, 유실금, 여실금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양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수액의 대사작용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단뇨, 유뇨, 요실금, 소변이 작고 수종 관계가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납기 부분인데 기를 이제 수납한다는 이야기죠. 신장이 폐에서 흡입한 이 첨기를 이제 수납하고 잡아서 이제 수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호흡이 이제 얕아지게 되어지고, 이걸 또 납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호흡이 얕아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체 교환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마른 기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이 호흡 능력은 비록 이제 폐가 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신장이 잡아당겨주는, 수납시켜주는, 납기하는 이러한 흡기의 심도가 유지되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호흡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폐위기주라고 이야기하죠. 폐는 기를 주관하지만 신은 그 기의 뿌리가 되어진다, 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과 지액, 체규와의 관계입니다. 신장의 정서적인 이 부분은 바로 공입니다. 공과 경, 공포와 경기 이런 부분인데요. 공은 이제 두려울 공자죠. 무서워할 공자인데, 이 공자를 분석해 보면 공자는 세울 축자의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서 뭔가를 세우는 부분의 마음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생겨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세우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은
세운다. 뭔가를 생장하고 발육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생길 때, 이제 두렵게 되어질 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포는 사물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공과 경은 매우 유사하지만 경은 일반적인 경기할 때 이 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서 놀라는 것이고 공은 자신도 알고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있는 거죠. 담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액체가 되어지는 것은 타다, 타액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타액 중에 농도가 비교적 짙은 것을 이 타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정이 화에서 생긴 것이고 신장 중에 전기를 자양하는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타액 같은 경우를 가지고는 많은 양생가들이 불로장생을 위한 어떤 수련법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수련하면서 입안에 타액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게 가득 차게 되어지면 삼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정을 자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에 타액을 가득 머물렀다가 3모금 정도 이제 마시게 되어지면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무병장수의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체위골이라고 해서 그 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뼈가 되어지게 되고 또 그 뼈는 골수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들이 이제 그 화생해서 영화롭게 되어질 때 모발이 이제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머리카락도 신장의 영화로운 상태, 신장과 서로 관계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귀위, 그 다음에 이음입니다. 구멍은, 이제, 신장의 구멍은 귀죠, 귀고, 그 다음에 또 구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음은 이제, 항문과 이제 그 생식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는 청각기관으로서 청각에 예민한 여부는 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이 충만하면 그리고 이 신정이 충양되어지게 되어지면 청각이 예민해서 변별력이 높아지지만 신정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그 청각이 이제 청각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명이나 이농 증상과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명은 뭐 귀에 소리 나는 거고 이농은 귀에 이제 염증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농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음은 전음과 후음으로 나눠서 이제 항문과 생식기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신장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전음과 후음의 이 생리적인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잘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에 관련된 변증으로는 보면은 신장에서는 일단 허리 쪽에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에 불편한 증상, 허리가 통증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장에는 심계, 가슴둥부림이었죠. 폐장은 뭐였어요? 기침이었고, 간은 어지럼이었고, 어지럼 증상이었고, 대표적인 이제 그 비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증상이 식욕부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허리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음이한 증상을 이제 보이게 이제 되는 것이 심음허증이고, 그 다음에 양기가 허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는 신양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이한 경우에 나타나는 이제 이 도안 증상이라든지 양이한 증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사지가 이제 차가운 것이 바로 양허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근데 차가운 거 싫어하면서 사지가 차가운데
차가운데 허리가 아프다 하면 신양어예요. 신양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제 그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차갑다. 차가운 걸 싫어한다. 그 사지가 차갑다 하면 양은 거예요. 음이화다라고 한다면 음이화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허리에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이허한 증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한 증상, 저녁에 땀을 흘린다든지, 오후가 되게 되면, 오후 서너 시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기불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가 이제 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허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또 허리가 아픈 부분이 있고, 그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청력도 감퇴되어지고 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불고, 더더군다나 신기가 신의 기운이 정도 붙잡아줘야 되고 혈도 다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붙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도 막 흘러나오지요. 뭐 정액도 흘러나오지요. 설사도 막 생겨나지요. 땀도 뭐 그러지. 그 다음에 대화도 많이 그러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장이 기가 약한 거냐라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장이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신장 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장의 정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허리 아픔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경중으로 보게 될 때는 신장 부족하게 될 때는 이게 허증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증상, 신정에 부족한 증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실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수별 부분과 결석증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실증이 되더라도 허리의 통증들은 이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실증이 있으면서 결석증이냐, 신장이 있으면서 스별증이냐. 그래서 신장에 스별증이 되면 열감이 있으면서 또 요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석증이 있으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혈뇨를 보거나 소변에 돌이 이제 나오는 증상인데, 돌이 있는 증상인데, 소변에 이제 결석이 있어서 일어나는 이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허리의 통증과 참을 수 없는 그런 통증들이 이제 호소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약선 요리에 있어서 변증을 사실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변증을 어렵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적어도 이게 음적이냐 양적이냐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더라도 불균형을 맞춰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안내하겠다. 이게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이런 것을 기억하기보다도 이게 만약 음이 너무 성한 것 같다, 그런 감이 든다 한다면 음은 덜어내고 양을 좀 보호하고, 양이 너무 성한 것 같다가 하면 양기를 덜어내고 음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방법으로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안내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개괄적으로 더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8강 변증 정도에서 이제 한열의 상태를, 이게 차가운 질병의 형태냐, 뜨거운 형태냐, 허한 상태냐, 실한 상태냐, 표증 상태냐, 위증 상태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좋겠고, 장부 상황으로는 주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의 주증을 알게 되어지면, 심계 증상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기허냐, 혈허냐, 음허냐, 양허냐, 차가우냐, 뜨거우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폐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면 기침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있는 상태에서 기가 허하냐, 양이 허하냐, 혈이 허하냐, 음이 허하냐, 양이 허하냐, 뭐 혈이 허하냐, 막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장은 소화불량이나 식욕 감퇴라든지 그렇다고 했어요. 간에 대한 부분은 어지러움증과 화를 이제 많이 내는 이런 것이라 했어요. 신장에 관련된 부분은 허리 요통이라고 했어요. 허리에 통증이 있냐 없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음이 허하냐 양이 허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정도가 심하면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음양의 확장성이에요. 음양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여러분의 실력들도 그리고 공부하시는 부분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약선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